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간 차량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눈빛이 또렷해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국립대에서 교수 채용을 놓고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공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건데 대학 측의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충남 농촌이 과수화상병에 이어 벌만을 피해는 병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확 포기가 속출하고 지자체는 농업재해구역 지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대출 지원 사업의 빈틈을 노려 60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혐의로 대전시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3살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 운전자의 눈빛이 또렷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한 대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고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씨를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읽는데 그 중에 그 음주에 대한 어떤 것이 이제 무죄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그 법안이 강화되면서 그 수치 자체도 이제 이전보다 더 낮춰서 음주한 건 사실이에요. 음주한 건 사실이고 수치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인과관계가 없다. 윤창호법의 처벌이 엄한 만큼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 취지와 음주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 상태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형사법 전문가들은 현행 윤창호법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에서 신임 교수 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학과의 모 교수가 심사위원들에게 이 학교 출신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데 다른 교수들이 공식 항의하며 채용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교수 채용이 진행 중인 대전의 한 국립대. 인문계열 교수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5명을 대상으로 전공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학과의 A 교수가 이 학교 출신의 특정인 B씨가 이미 내정돼 있다며 전공심사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외부 심사자에게 접촉을 하여 특정인이 내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밀어달라 청탁했다는 말을 외부 심사위원 측근으로부터 듣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A 교수의 이 같은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 다른 교수들은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기에 가능했을 거라며 대학 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임용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교수 채용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채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적이 없고 청탁 의혹이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내부 심사위원 4명만 상대로 조사했고 외부 심사위원 2명은 아예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축소보고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게 입장을 직접 물었습니다. 파장이 크고 뭐 이렇게 또 왜곡되고 확산될 것 같아서 답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것까지도 코멘트 않겠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공정한 과정과 실력을 통해 교수를 선발해야 할 국립대지만 부정청탁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시의원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대전시의회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오전 9시 반부터 A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 관련 회의록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은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가족 명의로 인근 아파트와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정활동 중 미리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이 각종 병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식탁에 올랐던 서산태안 특산품인 육종 마늘의 경우 재배 면적의 절반에서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생겼습니다. 명품으로 꼽히는 충남 사과와 배도 과일의 싹을 없애는 과수화상병이 퍼져 오늘도 나무가 통째로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종 마늘 주산지인 태안 소원면 일대. 수확을 하면 고든 줄기에 탱탱한 마늘 쪽이 들어차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밭에서 수확한 마늘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얼핏 봐도 7, 80%가량은 줄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벌마늘 피해가 생긴 겁니다. 줄기가 벌어졌다는 뜻의 벌마늘. 정상 마늘은 줄기가 한 개지만 벌마늘은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마늘 쪽도 정상 마늘은 대여섯 개가 보통인데 벌마늘은 작은 것들이 10쪽 이상 들어 있습니다. 올봄 육종 마늘 주산지인 서산태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마늘이 과성장한 겁니다. 벌마늘은 맛과 성분은 똑같지만 크기는 작고 모양이 나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육종 마늘은 산지값이 킬로그램에 최소 4,000원은 돼야 하는데 벌마늘은 2,000원 받기도 힘든 상황. 수확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수확을 포기하고 인건비나 인력이 또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갈아엎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한 거라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지난해 5% 안팎이던 벌마늘 피해는 올해는 절반이 넘는 걸로 보여 지자체는 정부에 농업재해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마늘에 대한 피해 접수 및 확인 조사가 완료되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농업재해인정 시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과수화상병은 충남 4개 시군 사과, 배 등 93개 과수원 55헥타에서 발생해 89곳이 폐원하고 키우던 과일나무는 모두 매몰됐습니다. 또 서산과 당진에서는 다 자란 감자를 부패시키는 감자 역병이 유행해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사업 허점을 악용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총책 39살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20살 B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무주택 청년들을 모집한 뒤 자신의 가족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대출금 64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를 포함해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 상당수는 사기단의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를 권역별로 도입한 바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 보급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은 것도 무려 11건에 달했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임신 28주 이진영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구급 차량을 호출합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전동 들것을 이용해 이 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이동합니다. 충남도 임산부 전용 119 구급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예정일보다 3주 빨리 첫째 아이를 낳았던 이 씨는 임산부 구급차 덕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때는 많이 이제 불안했었는데 구급대원분들의 도움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둘째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두려움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양에서는 양수가 터져 출산이 임박한 33주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3년 전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시작한 임산부 전용 119 구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6,040여 건 등 모두 9천여 건인데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도 11명에 달합니다. 충남도와 소방본부는 그동안 권역별로 3대만 운영하던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올부터 각 시군 소방서별로 한 대씩 모두 16대로 확대했습니다. 구급차에는 응급 분만 세트와 고급형 심장 충격기를 갖췄고 충격 완화를 위한 전동 들것, 신생아용 추락 방지 시트도 구비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를 받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신생아에 대한 그 치료나 검진 같은 걸 해야 될 때 매우 어려웠거든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진료가 끝나면 다시 귀가까지 시켜드리는 그런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충남도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는 임신부와 생후 12개월 아기까지 응급 대처가 가능하며 119나 가까운 소방서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대전 송촌동 보습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학교까지 번졌습니다. 확진된 학생의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학내 감염으로 확산됐고 집단 감염 확진자는 초등생 18명과 학원 강사, 초등생의 어머니까지 확진되면서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원 2곳을 통해 대덕구와 동구 11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 조사 결과 학원의 에어컨 필터와 교탁, 환풍구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산속의 시원함이 좋아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변덕스런 날씨 탓에 조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리만으로 산속 조난자의 위치는 물론 전기나 가스가 새는 곳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조난을 당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수색에 나선 드론이 우거진 숲속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조난자의 소리를 탐지해 재난 상황실로 전송합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자 드론 영상 위에 실시간으로 조난자의 위치가 파란색 테두리의 둥근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표준과학연구원과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이 음원 추적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연구팀은 먼저 쉬운 6개의 스피커가 설치된 무향실을 설치한 뒤 사전에 확보한 10만 건 이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여러 소리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시각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공지능의 학습량을 늘려 탐지 능력을 높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나 물리 모델의 개입 없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정확도가 10배 이상 뛰어나 드론의 프로펠러를 포함해 여러 소음이 섞여 있어도 개별 음원을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난자 구조는 물론 전기 누전이나 가스 누출, 또 아파트 층간 소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소음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찾음으로써 장비를 모니터링한다거나 제조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탐지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을 찾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 발전에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내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을 해결하고
세종시의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처리에 대해선 반대하진 않았지만 국회 분원이 아닌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 투표를 실시합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모 구청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미성년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 행위를 하다가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지역 부근에서 음란 행위를 8차례가량 추가로 한 걸로 확인한 가운데 A씨는 질병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도안 갑천 호수공원에 조성되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대전시는 국회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호수공원 내 3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를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4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국회 데이터센터와 책 없는 국회 디지털 도서관, 시민 의정 연수시설 등이 들어서며 건립비 46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대전에 또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둔 부동산 업체 주식회사 성정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 항공을 인수합니다. 성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매각 주관사에 이스타 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매각 주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인수가 확정됐으며 인수 금액은 1,10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정은 백제 컨트리 클럽과 토목 건설업체인 대국건설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정밀 실사를 거쳐 이스타항공과 투자 계약을 맺고 부채 상환, 유상 증자 등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회 충남도 연맹이 성명을 내고 농촌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충남도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농촌 인력난과 치솟는 인건비로 주요 농작물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최근 마늘과 감자 등 수확이 시작되면서 인건비가 시급 2만 원이 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촌 일을 대신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문편동의 한 금속 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 중이던 20대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와 진공 세척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민요 흥타령으로 유명한 천안 삼거리를 기념해 만든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천안 삼거리공원은 지하 주차장 등을 포함한 475억 원 규모의 사업에 추가로 공원 가운데에 바닥 분수와 테마형 놀이공간을 설치해 누구나 찾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시는 공원 내 6,162제곱미터 규모의 사유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 지난 3월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진행했고 오는 10월 중 결정이 완료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법률 특허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 기로했습니다. 두 기관은 또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 3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기술기관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과 함께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